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프로모션 영상 진행을 맡은 김통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도 책을 통해 외국을 나가보기도 하고 또는 우주를 경험해보기도 하잖아요. 그들의 삶을 경험해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를 건네곤 합니다. 한민족의 가장 큰 아픔인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박건웅 작가의 황금동 사람들, 그리고 5.18 광주의 눈물을 담은 최정규 작가의 그해 5월까지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거장의 어떤 그 느낌이 벌써 어떤 그 풍기는 어떤 그 뭐랄까 아우라에서 느껴집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째 만화 작업을 하고 있는 만화가 박건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거장이시죠? 만화를 그리고 있는 최정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작품에 대해서 좀 간략한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업한 황금동 사람들이라는 작품은요, 95년도부터 기억을 잃고 살아가는 어느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억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한편의 미스터리한 판타지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배경은 이제 한국 전쟁 중에 민간의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을 때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겪었던 일을, 그리고 학생 시민군으로 나갔던 선배님이 계세요. 그 선배님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믹스를 해서 가정사의 한 가족사의 이야기로 제 나름대로 재구성해 본 그런 작품입니다. 정말 중요한 코너가 있습니다. 작품 명대사 소개 시간이 있거든요. 그 명대사를 작가님들이 직접 읊어주시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최정규 작가님이 먼저 그해 5월. 나의 악몽은 끝났지만 동욱이 성의 악몽은 이제 시작이다. 형이 광주 민주화운동 때 시민학생군으로 나가 있는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휴교령이 내려서 바로 친구들하고 놀러 갈 고민을 하다가 광주에 있는 딸기밭이 지금 딸기를 다 못 따고 거기에 썩어가고 있다. 우리 따로 가자 해서 화순과 광주에 있는 그 너리째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그 터널을 넘어서 광주를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딸기를 따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시신을 실은 수레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 처음으로 시신이라고 하는 거를 접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더니 네 형은 지금 광주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너는 한가하게 딸기만 따러 다니느냐? 라는 이제 질책을 받는 거죠, 부모님에게. 그러고 나서 이제 형이 돌아왔어요. 형은 이제 광주 시민학생군으로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다양한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그때부터 그 트라우마, 본인은 이제 형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씻어날 수 있었지만은 그 형은 돌아온 다음부터는 계속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악몽은 끝났지만 동욱이 형의 악몽은 시작되었다. 많은 대사 중에서 제일 가슴에 남습니다. 되게 중요한 그런 대목의 글귀네요. 예. 작가님은요? 아저씨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하셨지요. 아저씨 말은 틀렸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데 바로 여기 우리들이요. 우리들이 원인 없는 결과예요. 단지 부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황금동 아파트에서 기억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이제 찾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이제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보니까 세상은 아무도 자신의 죽음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원인 없는 결과는 처음에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들을 자기 몸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느끼는 바가 되게 묵직하게 탁 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시대라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만드신 오늘 거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두 분 제가 선생님을 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시대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시대의 의미보다는 그 속에서 이제 가려져서 지속됐던 이 시대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란 보이지 않은 숨겨진 밑바닥 이야기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대라고 하는 거는 태어난 이상 누군가는 올라야 하는 어떤 산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시대를 살아갔을 때 산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길만 있을 수 없고 또는 아주 안 좋은 길만 있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아무리 태평성대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잠깐일 뿐이고 어쨌든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 산의 구간이라고 저는 조금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오르기 편하게 만들어줄게. 사실 그런 건 산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넘을지 말지에 대한 건 어쨌든 본인들의 어떤 삶의 자세다 보니까 그것이 시대고 인간들이 계속 살아가야 되는 어떤 시대인 거고 그것이 산이다. 두 분 다 역시 진정한 작가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랜덤 질문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는 키워드, 배경 또는 영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작품 자체가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소재를 얻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광주의 이야기와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가족이 어떻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겪었는지 이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나중에 가족애가 형성이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키워드는 세 개로 광주, 나, 그다음에 가족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그걸 다 겪으셨으니까 거기서 영감을 다 얻으셨고 네, 맞습니다. 삶 그 자체네요. 제작하는 작품이. 황금동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 학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되게 특이해요. 그 공간이 얕은 야산인데 일본인 사람들이 이제 황금이 나온다 해서 산에다가 불을 팠대요. 황금은 나오지 않았대요. 그리고 굴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한국 전쟁이 터지자 그 앞에서 사람들 학살하고 집어넣는 굴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황금동의 사람들이 유래가 되는데 지금 이름은 금정굴이라 하거든요. 사건이 모티브가 됐기 때문에 금정굴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하나의 이제 키워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뼈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나 장편 이야기를 만들 때 처음과 끝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의 이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릇을 만들면 그 안에 채워지는 것들은 비교적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뼈대. 제 작품 자체가 되게 무거운 주제입니다. 거기에서도 너무 무겁게만 가면은 독자들이 좀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거든요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생활에 나오는 유머들 이런 걸 적절하게 섞어서 너무 무겁지 않게 그런 거를 조금 더 녹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무거운 주제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의 작품을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80년 광주는 현재 진행형이다. 80년 광주는 이미 이제 40년 전에 끝났지만은 아직도 거기에서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형식만 다를 뿐이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80년 광주는 현재 진행형이다. 나는 꿈꾸는 사람들의 그림자이다. 이게 이제 만화의 전체적인 좀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주인공 캐릭터가 다 검정 그림자로 나오거든요. 처음에 황금동 사람들의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실루엣만 남겨있는 사람들의 캐릭터로 나와요. 알고 보면 그 사람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그림자였던 거죠. 그림자의 꿈이었고 결국은 주인공의 모습들도 그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꿈에서 그 모습 그대로 자기의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닌다는 그런 설정으로 만들다 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꿈꾸는 사람들의 외로운 그림자. 작품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아내도 만화가예요. 예. 만화 작가로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 작가인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박소림이라는 작가인데 박소림 작가님이요? 그 출판 만화 작업하는 같은 박소림 작가님이요? 예, 좀비마다라는 작품을 한 3년 전에 냈던 작가인데요. 그래서 예, 알죠. 아이고, 또 그렇게 되시는군요. 제 아내인데 황금동 사람들 처음 시작할 때 저 아내도 다른 작업을 준비 중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완성했던 작품을 보니까 그림자는 설정이 똑같은 거예요. 이건 좀 약간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거 누가 표절한 거지? 하면서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표절 시비가 일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서로 비슷한 성향이었다라는 것들이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서로 이렇게 표절한 건 아니고 너는 너, 나는 나였지만 같은 공간에 살다 보니까 같은 정서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로 된 거죠. 참 이게 부부만 아니었어도 법정까지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제 고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이제 소주 먹으면서 야 내가 이런 작품 준비해. 그랬더니 주인공 이름 뭐예요? 성욱이요.
내 이름이네? 그러니까 주인공을 제 친구 이름으로 한 거예요. 야, 나 진짜 잘생기게 그려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 야, 내가 지금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의 기억이 맞는지 체크하러 왔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잘생기게 그리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에 대한 모든 거를 멋있게 그리고 잘 그리고 어쨌든 할 테니까 너는 뭐 해주려고 그랬더니 책 나오면 30%는 자기들이 팔아준답니다. 30%나요? 오, 그 30%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들을 잘 모를 거예요. 기준이 예. 잠깐만 이게 뭐 세대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은 되게 조금 마음이 되게 무겁고 안 좋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려내자. 유머도 좀 적절하게 섞고 이거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겠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나름 내 이야기를 조금 그래도 잘 풀어내겠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되게 만족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들만의 각자의 슬럼프 극복 방법. 저는 항상 슬럼프, 항상 슬럼프라고요? 항상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고민이 된다는 거죠. 하면서 작업하면서 잘 될 때도 있지만 근데 일이 안 잡힐 때가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 전시장 이런 데를 많이 찾아다니죠. 자극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특히 박물관 같은 경우에 중앙박물관이나 다른 민속박물관 같은 데 가면 하루 종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스토리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림 하나에도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상상을 제가 곁들여서 만들어지세요. 저 사람은 왜 옷을 벗고 있을까? 옛날 그림도 보면서 그래서 배경들을 보면 그림 속에 다 숨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무작정 걷는다. 그림 그리다가 너무 힘들다, 좀 피곤하다 그러면은 한 10분씩 20분씩 밖에 나가서 그냥 무작정 걷고 들어오면은 그걸 조금 맑아지고, 두 번째는 제가 몇 년 전에 우연찮게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아코디언이요? 네. 이거요? 네. 네네네. 아코디언 악기를 접하게 됐는데 의외로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 작업실 옆에 조그만하게 그 연습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아코디언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완화된다고 그러죠. 슬럼프라면 슬럼프, 조금 힘듦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되게 건강한 방법으로 슬럼프를 이겨내시네요. 작품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명장면. 동장이 악역으로 나와요. 아파트를 관리하는 동장님이라는 분이 약을 먹고 기억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나중에 이 주인공이 잡혀가지고 안 먹으려고 하는데 약통을 박스채로 갖고 와가지고 입에다 막 부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은 이제 되찾았던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먹으면서도 억지로 버티는 장면이 있거든요. 딸과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버티는 그 장면이 있는데 중요하게 바라보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엔딩 씬입니다. 87년 6월 항쟁 때 전남대하고 조선대 학생들이 대정부투쟁을 나섰는데 마지막에 구호를 외치면서 박종철을 살려내라, 이한열을 살려내라,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화염병을 투척하기 전 장면, 그러면서 끝나면서 엔딩 크레딧으로 광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엔딩 씬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두 분께서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되신 거잖아요. 지원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저도 5월 말 되면 약간 트라우마처럼 처음에 맞닥뜨린 죽음의 형태가 수레에 실려가는 죽음의 형태였거든요. 일반적인 죽음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죽음의 형태가 되게 그 충격과 되게 트라우마. 그래서 계속 만화론가 뭔가 어떤 식으로든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었고 사실 이게 선뜻 할 만한 출판사도 없었을 뿐더러 결국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늦으면 더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성 만화에 지원을 하게 됐고 운 좋게도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업적으로 풀기에는 확실히 좀 이게 허들이 좀 높은 어떤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시다가 이제 지원을 되셨군요. 저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과연 이 민간약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를 따져보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시작하는 다양성 만화 사업이 제가 하는 작업과 많은 부분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한국만화판도 좀 더 다양한 작품들과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되어야지만 만화 선진국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이번에 영상진흥원의 지원 사업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도움을 받았나 또는 뭐 이런 장점이 있다 좀 이런 것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안 하고 본 작업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 여유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은 가장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생각한 걸 그대로 풀어낼 수 있다. 창작자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장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작가님들은 각자 어떤 성과를 얻으셨는지. 고향 친구들이 쟤는 만화를 그린다는데 대체 무슨 만화를 그리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런 만화를 그린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던 좋은 기회가 됐었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은 저랑 같이 연극 활동했던 후배들이 광주에서 이렇게 극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좀 극으로 한번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데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각색을 해서 한번 무대 공연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게까지는 현재 되어 있고요. 성과가 어마어마한데요. 진짜 저도 이거 극으로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노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개인 작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다양성 작품이다 보니까 외부에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독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이 있는 작품으로 소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많이 알려져야 되고 좋은 작품은 몰라서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 중 못다한 이야기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남의 원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지 내 이야기를 해본 기억은 제가 조금씩 그려서 올리는 그림 외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제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도 아주 뜻깊은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행복하고요. 현재 조금 더 밀도 있는 작업 통해서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만화 안에서는 단지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기억한다는 것들은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를 되찾아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억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작가님을 모시고 시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좀 찾아서 봐야 될 것 같고 모른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이고 이렇게 계속 지금도 매진하고 계신 두 작가님을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두 분 가시는 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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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